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자,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드디어 절기상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1일이 된 건데요. 네. 더불어 제 생일도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2017년도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네. 정말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017년이 다 지나갔다고 2018년이 뭐 리셋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2017년 공채 만약 탈락하신 분들 망했어 이러고 마음 놓지 마시고 그쵸. 2018년 공채 합격을 위해서 절치부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기말고사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방학이다, 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친구들과 도치는 너는 되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서 적당히 좀 음주도 하시지만 네. 뭐든 좀 적당히 드시고 열공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금요일 잡정보센터 취업 어벤져스 시작합니다. 네. 네, 혼자서 열심히 해보지만 출구 없는 만막한 우리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 컨설팅의 최강의 어벤져스 쌤 세 분과 함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다 같은 컨설팅 시간에 세 분의 쌤들 모시겠는데요.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홍기찬 강사님, 차재현 강사님 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들 이제 제가 선생님도 여쭤보겠지만 이젠 많이 좀 편해진 시간이죠? 예, 시간이. 저 피부에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도 붙으신 것 같고. 그죠? 예, 살도 찌고 좀 편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마지막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방송 전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적이요 좋아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자랑할 만한데 자랑을 아끼겠습니다. 아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기찬 쌤은 뭐 여전히 바쁘십니까? 요즘도?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시즌 이제 갔다 마무리됐고, 왔군요. 예, 삼성도 이제 최종 발표가 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다음 상반기 시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석 달도 이제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또 이제 상반기 시즌을 보고 아이들이 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면서 스펙 내용들도 보고 상반기 대비도 같이 좀 지금서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차재원 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뭐 저는 이제 주로 떨어지신 분들이 컨설팅 의뢰가 많이 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일주일 내내 접하다가 또 오늘 왔는데 또 사연이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저희 사연 보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또 상반기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 뭘 하면 좀 좋을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그 회원들의 고민 댓글을 2부가 아닌 1부부터 네.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작정하고 했습니다. 네. 실시간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우리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 박소희 아나운서가 좀 읊어주시죠. 네.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ZZZ5315님. 네. 중견기업 회계, 재무,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인 25살 남자입니다. 대학교가 건동홍 경영학 전공이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4.01점입니다. 전공 학점만 따져보면 4.04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토익 755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2급 자격증이 있고요. 활동한 내역들을 보면 체험형 인턴 1회, 봉사활동, 각종 아르바이트, 교내 광고 동아리, 교육봉사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보면요.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재경 면접에서 전공 지식을 많이 물어보고 직무 자격증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껴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회계 재무직무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의가 바르시네요. 예, ZZZ5315님.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중견기업의 회계, 재무, 직무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한우물을 좀 하고 있는 네.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태송 쌤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보통 회계, 재무, 직무인 경우에는 면접할 때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재무제표를 앞에다 갖다 놓고 전자계산기 옆에다 놓고 할 수 있는지. 예, 토론 면접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 면접을 해요. 이 숫자를 네가 읽을 수 있어? 여기서 어떤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어?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야? 너의 대응 방안은 뭐야?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는 경우. 이거 알아도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일단 직접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질문이나 또는 이런 그 토론 면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추를 하려고 하죠. CPA나 AI CPA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 잘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이거는 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모든 다른 조건이 시켜보니까 확인해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런 자격증도 있어? 그러면 한번 볼까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 회계와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자격증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회나 여러 군데서 그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시험은 3일 회계법인에서 보는 건데요. 이쪽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내가 완료를 했다. 시간이 제법 있다라고 하면 한번 뭐 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뭐 있어도 뭐 있으면 뭐 저기 그 손해될 건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요. 자, 우리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직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CPA 뭐 1차까지 패스했다. 안 그러면 뭐 CFA 레벨 1까지 올라갔다.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오고 학교를 좀 보는 경향의 직무인 것도 사실이고 채용 규모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견기업의 재무회계 직군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은 뭐 내가 꼭 그 직무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광고 동아리 뭐 이런 활동들도 과거에 있었고 애초에 경영학도이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로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재무회계를 갈 바에는 저는 대기업의 영업을 가라고 좀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직무가 나중에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직군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플랜을 좀 몇 군데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 직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마케팅 관련된 프로세스들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고요. 체험형 인턴 통해서는 계약이라든가 자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원가 마인드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SCM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나올 거예요. 또 일반 경영학이니까 당연히 마케팅이나 다 다른 과목들도 이수를 했겠죠. 근데 약점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학 실력이 좀 약한 거거든요. 이 정도 어학이면 이공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다음 시즌 때 코오록이나 효성 직군의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글로벌 역량으로 영업은 어차피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재무회계로 가고 하지만 내수 파트로 내가 충분히 영업 도전이 가능한 뭐 유통기업이라든가 뭐 식품기업이라든가 이런 직군들은 취업의 확률을 높인다고 하면 메이저 대기업들은 영업 직군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전략을 좀 이원화시키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소직 개수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격증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큰 의미는 네. 없다. 어쨌든 지원의 스펙트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네. 자, 차재현 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일단 이분께서는 두 가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게 면접 질문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받을 만한 면접 질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학점의 허구성이 분명히 있는 학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력들, 뭐 토익이나 커말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대한 거치장은 많고 학점의 부담이 높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친구가 자격 관련 지식이 있는지를 문의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두 선생님들 말씀처럼 자격증 취득에 매몰하기보단 자신의 이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까 홍 쌤 말씀 주셨지만 체험형 인턴 1회 때 계약이나 자재 업무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있는데 본인이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얘기거리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본인의 경험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방학 계기로 본인의 경험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각각의 키워드에 맞게 내 얘기를 정리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학점은 큰 어떤 저기 메리트가 안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그 회계 재무직이기 때문에 그 전공과 지원 직무가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점이 높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영업을 지원하게 된다. 나중에 좀 확장을 해서 영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면접에서. 왜냐하면 지원 분야와 본인의 전공 이것이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학점이 매우 높아. 이런 친구들은 입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영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무 쪽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네. 기찬 쌤뭐 첨언할 거 있습니까? 뭐 그냥 요 정도 학점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수준으로 요즘 내비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성실하게 대학 생활 했던 거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괜히 이런 거에 좀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이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번 알겠습니다. 겨울에 속 시원하게 뭘 좀 해봐라 하는 거 차코치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본인의 경험을 좀 이원화해서 본인이 희망했던 쪽에는 재무 관련, 회계 관련 지식부터 경험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외적인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서 그래요? 자기 경험을 좀 촘촘히 다져나가는 그런 좀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이신 님인데요. 저는 공기업 및 일반 사기업 한화라고 괄호 열고 돼 있고 환경기술직을 희망하고 있는 23세 여자 2018년 2월 내년 2월 졸 예자입니다. 대학 정보는 직어구 지방거점 국립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출신이고 4.5 만점에 4.14. 이분도 뭐 괜찮게 학점이 좋네요. 자격증은 토익 810점, 토슨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수질환경기사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 또 봉사활동은 대학 내 해외봉사 120시간, 올해 중국에서 했나 봐요. 많이 했고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했고 과동아리 활동과 재능기부 3학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영어학원 알바 및 과외 1년을 한 경험이 있고 기타는 축구 동아리 매니저 활동 4년 했고 학생회 활동 학예부장 이번 겨울방학 상반기 수전공사 NCS 준비와 함께 한화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여러 번의 자소서 첨삭과 면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장 기술직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수 혹은 또 우대사항에 들어갈 것 같아서 운전면허도 취득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컴활은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다소 버거울 것 같지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태용 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스펙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가면서 이제 기타로 가면서 예. 굉장히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는 예. 느낌이라서 좀 엉뚱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마지막 문장이 컴활은 동시에 하는 게 버거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버거우면 하지 마세요. 예, 기업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예. 이게 그 지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요, 지원 자격이라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우대 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지원 자격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갖추라는 얘기고 우대 사항인 경우에는 있으면 좋겠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그 컴활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나 컴활 이런 거에 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게 직무를 이해하시면은 답은 나올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그 공정 관리, 그러니까 상수원이나 하수, 폐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공정을 제어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수질 환경 관리라고 해가지고요.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계 이런 것들을 환경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3번째 정수시설 운영 관리. 그러니까 처음에 취수하는 작업서부터 그것을 최종 수도꼭지에서 나오게끔 하는 그 과정을 그 운영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4번째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컴활이 필요할까? 아니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이해하시면 답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직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기찬 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이씨님한테? 그러니까 HS 이직군 도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대기하고 수지를 둘 다 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아마 대기를 안 땄어요. 그러니까 수지를 내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수자원공사라든가 그쪽으로 나를 더 날카롭게 깎기 위해서 뭔가 공기업 도전에 있어서 필요한 가산점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대기하고 수질이 둘 다 필요한 건 맞는데 이미 지금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단 말일 거예요. 아마 실기까지 안 갔을 거니까. 그러면은 학부 때 분명히 대기 쪽으로 공부했던 학업 과정이나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타겟팅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인적성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 그룹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적성 시험을 안 보게 되면은 스펙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냥 지금 본인이 어차피 지금 학교가 직업국이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주 지역에 어떤 내가 생활 거점을 갖고 있어서 케미칼이라든가 태양광 쪽을 간다고 하면 뭐 그거는 가겠지만 보다 더 확률이 높은 건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 할당제가 35%고 지금 DS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재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합격했는데 이 환경 안전 쪽으로 채용이 상당히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일 사업부 하나에서만 뽑았었는데 DS 부분이라고 해서 단지 총괄 따로 채용이 이루어졌었고 설비 쪽에서도 환경을 뽑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에서도 환경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공정이 개선되는 그 파트에서 환경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또 수질과도 관련도가 당연히 있어요. 공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조금 더 삼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를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적성을 좀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본인한테는 더 확률이 높다. 여러모로 봤을 때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적성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무 관련된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런 데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한 달, 두 달 정도만 내가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HS 직군을 내가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다음 환경 관련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실무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쌓고 민간 기업에서의 지금 환경 채용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기 없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그쪽으로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적성 공부를 피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다고 했는데 제이씨님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코치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예, 뭐 두 분이 방향을 너무나 맞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면 좋을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이분의 이력이 사람과 함께 했던 해외 봉사 활동들, 그리고 전교사 자격증, 뭐 축구 동아리 매니저, 학생회 활동 이런 식의 소통을 어설프게 강조했다간 오히려 본인의 이력에 별 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필을 하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좀 지양돼야겠고요. 오히려 수질 환경이사 때 공부하셨던 이론이나 본인이 배웠던 분야가 뭐 현직자를 만났거나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나온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NCS 준비를 좀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게 되게 이런 갈팡질팡 고민하는 분들이 NCS 설명회나 자료집 대충 보고 문제 몇 번 끼적이다가 그냥 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정말 할 거면 일정 부분 뭐 주말이 됐건 주중이 됐건 시간을 좀 할당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홍기철 쌤 말씀처럼 좀 적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태성쌤, 예. 뭐 특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튀는 게 대학 봉사를 뭐 아주 글로벌하게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했고 뭐 예. 많이 했어요. 예. 다도 했더니 뭐 200시간 가까이 되는데 예. 재능 기부도 3학기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성적인 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채용을 하는 사람이면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되게 시크하시네요. 오늘 그렇게 컨셉 잡고 오셨어요? 예, 아니, 노관심. 이런 거는 크게 어떤 또 이공계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관심 없어요. 지금 그 두 선생님이 적성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자원 공사의 채용 전형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가 서류 전형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출하면은요. 볼 수 있군요. 예, 제출하면은 일단은 시험을 보게 해요. NCS 직업기초능력검사를 다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합격한 사람 여기서 한 2배수 정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으로 직무 PT 면접을 하거든요. 직무 PT 면접에서도요. 직무 상황이나 직무 지식을 알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주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수자원 개발 계획이 환경 파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반대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커. 그런데 당신은 수자원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은 개발과 환경 보호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계획을 본인이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류의 주제를 주고 PT를 하게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봐요. 1차, 2차 때
1차는 일단은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이런 기회들도 올 수 있고요. 서류에서 크게 뭔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3차 때 이제 3차 전형 때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를 약간 봐서 참고해서 면접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우선 적성검사 NCS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드려요. 네, 이번 겨울은 뭐 NCS 공부 철저히 하는 걸로. 하고 쌤들 조언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래요. 자,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니네 전화 아이봤니? 아이봐도. 님의 네.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사기업 예. 생산관리직을 희망하는 25살 여자입니다. 2017년 2월에 졸업했고요.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광명상가, 전공은 산업공학이고요. 4.5 만점에 4.19점입니다. 토스는 레벨 6이겠죠. 레벨 6, 오픽, IM2, 워드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를 4학년 1학기에 경험한 적이 있고요. 공사 인턴 4개월짜리 한 번 했고 학과 학생회 1년 했고요. 현대자동차 해외봉사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 멘토링도 한 번 한 적이 있네요. 아르바이트는 학원 보조교사 2회, 교복매장 아르바이트 4년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에 몇 군데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준비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생산 관리를 주축으로 SCM, 구매 직무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어학을 IH까지 단기간에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공정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외에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와 다르게 되게 공손하시네요. 니네 전화 아이봤니가 아니었고 그저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태훈 쌤 보실 때는 어떤 게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예. 지금 뭐 어학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니, 지원 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친구는 그 생산관리나 공정관리 지원하시면 굉장히 지원 기회가 많을 건데 굳이 다른 곳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몇 들고요. 군데 최종 면접이라는 게 궁금하긴 한데 예. 그 몇 군데라는 거가 좀 이제 어디였나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그죠? 뭐 두서너 대여섯 일곱 여덟 군데 되겠죠. 어.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제가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본인이 어디서 그 경험을 했는지를 썼던 것들이 다들 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끄적끄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알바 형태에서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요.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전공 점수도 높고 본인은 생산 공정관리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한데 제조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 보여요. 그죠? 여기 안 나와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알바 또는 단기 취업을 먼저 해보시고 그렇구나. 느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그거는 말씀드려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부딪혀보지 않으면은 그렇죠. 모르는 뭐좀 것들이 크게- 많죠. 예, 예. 책으로 보는 것과 저도 산업공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네. 책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책으로 배웠던 것들은 이렇게 탄탄한 지식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것까지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어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그 산업공학도들은 사실은 이제 무늬만 공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산업공학 석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에게 산업공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 반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공학은 채용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공학도들은 내가 바이오 산업도 갈 수 있는 거고 생산 관리하는 거니까 자동차도 갈 수 있고 반도체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삼성이 요즘 산업공학도를 많이 뽑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품 신뢰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고요. 크게 세 가지로 뽑는데 이직군, P직군, F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이직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개발이고 여기는 산업공학에서 신뢰성 파트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규모 업체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라고 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품 신뢰성과는 그다지 관련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P직군으로 가게 되면 이 P직군이 바로 이제 생산 관리 자체를 하는 포지션이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직군과 또 만약에 내가 질사 컨디션이 좀 약해서 안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시프트 근무가 돌아가고 있는 설비 직군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교육 과정을 받는 건 의미가 있어요. 기간도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내가 산업공학
산업공학도들은 일반적인 재질과 공정을 공부하지 않는데 한 조금만 한 3, 4일만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돼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 그건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업체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 자체가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받아서 통계툴 돌려가지고 뭐 수요 예측했던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제조나 생산 파트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이나 생산 관리 파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기 지역의 시흥이라든가 구로 지역 이렇게 가보면 아르바이트를 찾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라만 진행을 하고 좀 더 뭐 길게 했다고 해도 이건 문제될 건 없으니까 내가 생산 현장에서 업무 벌어지는 과정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포지션으로 이번 시즌을 뛰었던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를 조금 더 확대 적용시킨다고 하면 지금 기술 구매하고 SCM을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산업과학도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이력도 있겠죠. 근데 어학은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CPIM 자격증을 따고 있는 상공과 친구들이 있고요. 어학을 세븐이라든가 IH 정도로 만들어 온 친구들 상당히 많고 기술 구매라든가 SCM은 어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피킹을 너무 많이 오래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 2주 정도 바짝 해가지고 지금보다 한 등급 높이는 거 오케이. 그거 전 지원했으면 좋겠고 반도체 관련된 단기 교육 과정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별도의 도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적성 공부 꾸준히 진행하는 부분 요 정도로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이것도 남아있는 석 달 동안 다 해도 기적이니까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정도만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최 코치도 첨언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두 분 말씀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뭐 방향에 대한 걸 더 조언드리긴 그렇고요. 예. 이분의 내용을 통해 유추를 좀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몇 군데 최종 면접 갔다. 솔직히 대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 잘 안 쓰기 때문에 분명 이분은 현대차에서 서류 탈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 G사트를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형에 대한 대비도 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기업이었으면 대기업을 얘기했을 텐데. 네, 다른 몇 분들 군데라는 질문과 거는- 비교해봐도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분이 과연 면접 때 적합하게 자기 이력을 명확하게 언급드렸냐? 그것도 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성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너무 안에서, 그러니까 공간 내에서 뭐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들, 영업 지원자도 이 정도 이력은 다 있거든요. 어설프게 내 이력을 접근을 했다가 왜냐면 이 정도 이력이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건 궁금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인사팀 기준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면 본인의 이력 정리가 좀 불분명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택하셔야겠어요. 저희 가이드를 다 받아보셨겠지만 내가 지금 최종 면접까지 간 그 이상의 회사들을 원한다면 저희가 드린 가이드에 맞게 좀 방학을 알차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정도 최종 면접이 아쉬워서 재도전을 원한다? 그러면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익숙해질 정도로 전형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5번을 가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에. 그럼 이 친구는 이번에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면접을 못 봐서 취업이 안 된 건데 상반기 플랜을 짤 때 면접은 아예 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준비해야 될 자기는 요소라고 최종 생각지 갔으니까. 않거든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싶지 않은 거죠. 다른 것만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우려를 여러분들 범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봅시다. 예, 네. 왜 떨어졌나에 나와서 보면 알 수 꼭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 같아서 오늘 모두 다 세 분이 전부 다 4점대가 넘기 때문에 성실성은 있는 분이고 특히나 이분이 약간 반도체 요즘 호황이니까 또 워낙 뭐 밴드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반도체 좀 알려고 그 공정교육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좀 괜찮을까요? 그게 활용도가 높은 건 이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하면 학점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는 어차피 붙겠지만 면접장 가서 내가 할 이야기가 아주 파워풀한 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산업과학도들은 그런 제품이라든가 공정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알게 되면 그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램이라든가 ASM, 주섬, 캐논 이렇게 수많은 설비 업체들이 있어요. 삼성 세메스 자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지원할 때도 또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이건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반도체하고 뭐 배터리라든가 디스플레이는 패널 공정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뭐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를 지원할 때도 또 일부 약간의 활용도가 있으니까 저는 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학은 아까 기찬 선생님 말씀해주신 4가지, 뭐 스피킹, 반도체 단기 교육 과정, 그리고 적성 공부, 그거 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4가지 하면서 또 최종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면접까지 면접도 좀 하시고, 다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왜 떨어졌나 좀 지원하셔서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아 그래요. 네. 니 내전 아이반이 컨설팅 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이제 번즈님인데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2018년 2월 졸업을 앞둔 현재 27살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목표는 대기업 중견, 강소는 히든 챔피언 기업, HR 직무, 참 어려운 곳을 들어가려고 하신 분이군요. 서울권 전문대에서 복지 전공 졸업 후에 지방 4년제 국립대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고 학점은 3.3에서 3.5 예정입니다. 자격증은 청소년 지도사 3급, 평생교육사 2급, 한국사 2급, 모수 마스터, 그리고 인사 자격증 2개, HRM과 사회보험 전문가라는 게 있고 회계관리 2급 자격증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교내 현장 실습 경진대회, 교내 캡스톤 디자인, 교외 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경험했고요. 사회 경험은 10개월 동안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및 교육, 관리, 그리고 기타, 이력 아르바이트 다수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타 경험은 청소년 멘토링, 강연 봉사는 이제 괄호 열고 청소년 기관, 대학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강연 봉사를 했다고 적어놨고 어학 능력은 토익 및 토스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후의 방학 계획은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엔 토익 N, 토스 N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학 능력 외에 급한 곳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번지번님 해주셨는데 이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분은 좀 오늘 좀 혼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분 중에는 가장 좀 들을 얘기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차코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전형적인 잡식성 지원자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뭐가 급하다는, 즉 무언가를 채우려고 내 이력을 채우면 이 취업의 문턱이 넘었을 것이다,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상태로는 인사팀 입사가 불가해요. 정말이에요. HR도 안 되는 거죠? 예, HR이 힘들어요. 히든 챔피언도 안 되는 거죠? 예, 히든 챔피언에서도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업일수록 중견기업 밑일수록 오히려 더 학교를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전역에 입각한 채용이 아니라 어떤 이 학생의 이력이나 스펙 그리고 명확한 뭐 자격 이런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최근 추세에서의 중견기업 HR 채용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HR 직무로서 승부를 보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외국계 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까 실무 경험을 최소 6개월은 뛰셔야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야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드리고요. 수상 경력이나 사회 경험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게 접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이력 정리 명확하게 방향 잡아주셔야 되고요. 인사 자격증 가지고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면접을 가시게 되면. 아니 이미 면접 때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 HRM은 그렇다 치고 사회보험 전문가를 왜 땄느냐,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은 왜 땄느냐, 평생교육사 왜 땄느냐, 이게 딴 거 그 자격 자체로 다양한 추측이 가능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저희 방송에 출연은 고사하더라도 본인이 뭐를 얘기해야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좀 감안한 이력 정리와 이력을 지원하실 때 잘 기재해 주실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의 예를 많이 들지만 네. 이것저것 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잡탕처럼 이렇게 다하면 맛있다고 해서 꼭 그 음식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었는데 기찬 선생님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저는 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대라고 복지 전공을 졸업을 뭐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거 졸업하면서 저희 청소년 지도사하고 평생 교육사 자격증 아마 땄겠죠. 취득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회계 관리도 딸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학업 컴플렉스 때문에 아마 당연 편입을 했을 거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 대비 나의 경쟁력이 무엇이 있을까? 아 나는 전적대에서 복지를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땄던 자격증의 색깔이라든가 성향이 인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저 또 영업은 또 여자 많이 안 뽑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 인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이 뭐 어찌 보면 뭐 자명하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여자분들을 보시는 거죠?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 필드에 들어오게 되면 워낙에 인사는 채용 규모가 적고 또 인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군대 인사장교 출신 친구들도 있고 교육공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뭐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꿈꾸다가 이쪽으로 방향 전환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가진 거라고는 HRD와 관련된 국제 논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소소한 자격증으로 이겨내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래서 본인은 또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살려면
내가 어떤 큰 조직에 들어오려면 인사직군만 두드리게 되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현실적으로 몇 개 없어요. 영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본인이 경영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뭐 인사 관리하고 뭐 노무 관리 쪽으로만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내가 잘 활용을 해서 범주를 좀 넓혀서 지금 글로벌 이력 제일 먼저 시급한 건 스피킹하고 어학 점수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뭐 몇 군데는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채용 도전은 영업 직군, 영업 성향이 제가 말하는 영업은 이제 B2C 영업하는 게 아니라 B2B 영업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좀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ERP 정보관에서 이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전혀 없죠.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요. 안 맞죠. 뭐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우선순위가 이제 토익 토스 같은 여기 보니까 그 어학 점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 토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HR 말고 저도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라, 지원의 폭을 넓혀라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정말 나는 죽어도 인사만 하고 싶다. 집에 돈이 좀 있다. 그리고 좀 더 버텨도 된다. 인사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대로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 가지고는 절대 합격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중간에도 어차피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나의 차별에 대한 포인트만을 가지고 어필해서 그거를 잘 봐주는 곳이 있다면 1등에서 합격하는 거고요. 아니면 중간 이하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꼴찌를 하던가. 그래서 승부수를 던져라. 그래서 내가 복지 전공을 했고 경영을 편입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활동들 이것들을 모아서 이것이 HR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짝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곳 한 곳만이라도 발견하면 있다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쪽 HR 지원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 죽어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요. 승부수를 그럴 수 던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HR을 죽어도 가야겠으면 승부수를 던져야겠고 그렇지 않다면 좁은 그 관문이기 때문에 네. 스펙트럼 좀 영업 쪽으로 넓혀서. 좀 스펙트럼 넓혀봐라. 끝으로 네. 이분께는 있었고. 차라리 HRD 관련해서 그 교육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넘거든요. 네. 이런 데는 상시 채용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데 단기라도 좋으니까 좀 해서 예. 경험해봐라. HRD 쪽으로 아예 승부를 보시든지 사회공헌팀 쪽에 정말 채용 안 나지만 사회공헌 쪽으로도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간절하게 매달리시면 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분 여학생인데 나이가 27살이니까 쌤이 말씀하신 경험 위주로 해보는 것도 예, 좋을 그렇죠. 것 태선 같은데. 쌤의 방향을 말씀 주셨다시피 네. 내 특화를 이분은 경험으로 살려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 지났는데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 댓글 고민에 대한 컨설팅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2부도 본방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금요일 잡장센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어벤져스 특집 2부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1부에 이어서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학생들의 겨울 방학 계획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고민 댓글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2부 첫 사연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러면서. 자, 저희가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찹쌀 두부두부님의 댓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카이 실내 건축학과 여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막학기에 경험 삼아서 취업을 대충 준비했고 대기업 7개 지원 중 삼성, CJ, 신세계 서류 합격했습니다. 직무는 각각 마케팅, 인테리어, MD였지만 인적성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 면접은 아마 처음이라 떨려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펙은 대충 이렇습니다. 학점 3.56, 토익 950, 오픽 AL, 운전면허, 영어회화 동아리, 자원봉사, 통역봉사, 건축 관련 대회 활동, 친환경 동아리, 언어교환 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리와 대외 활동 경험은 중구난방으로 좋게 말하자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자격증과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위의 경험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풀어내긴 했어요. 사실 이분이 길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우선 잘라봤습니다. 그래요, 잘라봤고요. 네. 스카이네요. 스카이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예, 편지를 쓰셨고 네. 상당히 나름대로 뭐 스카이시기 때문에 스펙은 좋으신 분이어서 네, 서류 설 통과를 합격은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는데요. 네. 일단 태훈 쌤부터 뭐가 네. 문제인 거예요? 예, 이 글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예, 이 염장 지르는 글을 올리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학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학벌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많이 줄었을 뿐이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올리면 거봐 스펙이 다잖아. 학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일반화의 우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학벌이 굉장히 낮은데도 이렇게 합격을 해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글이고요. 일단 이 친구는 학벌보다는 추측컨대 자소서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자소서 잘 썼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했던 공부, 전공,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중간까지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기찬 쌤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저는 아까 일부에서 질문 줬던 친구하고 좀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학생인데 전문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대 지방 캠퍼스로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에서 뭐 이렇게 서울 캠퍼스로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비슷한 캐릭터인데 그냥 이 친구는 원래부터 이제 고대 갔던 친구.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태생이 진짜 고대가 아니니까 이 친구보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실 현실은 인적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문대를 갔던 친구와 원래부터 고대에 좋은 전공을 전공했던 친구들의 수리 추리 능력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적성 공부를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친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류가 많이 붙는 기업들의 특징은 인적성을 많이 보고요. 인적성으로 가면 결국 이 우리가 얘기하는 학벌의 어떤 순위 이런 것들이 적성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 삼성 취업했던 학생인데 그 친구도 스카이 이런 비슷한 건축 전공이고요. 삼성전자 구매 직군으로 취업이 됐어요. 관련 이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강점이 이 친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학 하나는 제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학점 관련된 부분들도 뛰어났죠. 그러니까 실내 건축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토목이다 건축으로 해가지고 건설사의 시공직군으로 채용이 힘들고요. 설계로 가게 돼도 건축학도들이 있고 또 실내 건축 인테리어 컨셉이라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좁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은 마케팅을 쓴 게 아니라 영업 마케팅을 아마 같이 지원했을 거고요. 건자재 영업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LNC 얼마 전에 채용이 있었던 뭐 벽산이나 이런 기업들 그런 데를 이제 건축이라는 전공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쓰고 본인이 이제 향후 내가 내 원전공을 활용해서 VMD 직군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냐. 안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기술 영업이라든가 구매 뭐 이런 직군으로 건자재를 필두로 거기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걸 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뭐 나름 학교가 후지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학교는 지금 이미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구직자들은 더 많이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코시 씨도 한 말씀. 네, 뭐 두 분 말씀이 워낙 맞아서 박수밖에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 이분은 정황상 연세대 같아요. 그냥 연세대예요, 이거.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도? 예, 저는 연세대랑 확신이 있었어요. 뒤에 사연을 보면 좀 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면접은 아마 처음이라 떨려서 불합격했다. 그럴 순 없거든요. 재학생 중에 처음이도 떨려도 붙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는 철저히 전형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이력적으로나 부족했다면 삼성, CJ, 신세계에 붙으면 안 됐죠. 근데 붙었잖아요. 내년에도 붙을 거예요, 서류는. 결국 면접 문제, 오늘은 대부분이 면접에 대한 고민을 좀 덜한 채로 막연한 방향을 가이드받기 위한 좀 사연들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따라서 전형에 대한 대비를 했다면 이런 좀
사연을 안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저 파트 2 사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찹쌀 두부두부님의 시즌 2 사연을 좀 파트 2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12월 첫째 주에 종강하면 2월까지 상반기 본격 시작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인턴 지원과 자기소개서 대기업 10군데 미리 작성, 인적성 공부를 스터디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2월 중순부터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컬러를 좋아해서 따려는 자격증이고 꼭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기호입니다, 이게. 사실 한 번 떨어져서 기간 만료 관련 문제 때문에 이번에 꼭 따야 합니다. 인턴에 불합격한다면 한국사 자격증도 병행할 계획이고요. 목표는 아마 대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요. 기업보다는 직무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어서 사실 실내 건축이라는 전공과 잘 맞지 않았어요. 인문학적 창의력이 있는 편인데 전공에서는 디자인적 창의력을 요구하거든요. 유유. 그래도 인테리어, 실내 건축 우대라고 써진 직무가 있다면 굳이 다른 직무에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CJ 올리브영에는 인테리어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이 아니고요. 하지만 솔직히 우대해준다고 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지원한 거고 제가 인테리어와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유. 그렇다고 제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획, 경영 지원 관련된 직무가 잘 맞을까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직무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유유. 이왕 취업하는 거 제게 잘 맞는 일 하고 싶어요. 우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선 여기까지 썼어요. 우선. 에세이를 써주셨네. 아 정말. 아이고. 이분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저는 우선은 컬러리스트는 이게 VMD 직군으로 가게 돼서 뭐 팝업 디자인할 때 뭐 일부 쓰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 활용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과거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시각 디자인이나 패키징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전공을 활용한다면 VMD로 가니까 우리나라 VMD들이 실제적으로 막 인테리어 컨셉을 잡기보다는 현업에서 더 많이 하는 건 실제로 그 공사 관리 업무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필요성이 없을 거다.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요. 근데 뭐 부득불 요걸 딸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사 자격증은 이제 뭐 공격 가산점을 좀 내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일부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본인의 전공이 그것과는 멀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본인은 명문대학교 건축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점이 하나의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어학 실력 똑바른 게 두 번째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자재 영업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취업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취업 자체가 녹록치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서 건자재 영업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자재의 영업과 구매 직군을 같이 쓰면서 이번 시즌을 돌린다라면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걸 어학과 같이 연결시켜서 본인의 강점을 더 날카롭게 깎아야 하니까 뭐 무역이라든가 뭐 이쪽 분야에 대한 일부 공부나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뭐 이런 거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고객 응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과거 아르바이트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짧은 단기 뭐 인턴 과정 뭐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겨울을 좀 차곡차곡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부가가치 높은 일 쪽으로 택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따라서 건자재 영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네. 태영 쌤 컬러리스트 이런 거 저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예. 약간 유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그래요. 이렇게- 이게 뭐 저 네.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배가 불렀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수 있겠어요. 예. 배가 부른 그 여유가 보이죠. 예, 그래서 보이고 있고요. 정말 취업하고 싶으면 제대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것, 그 해야 될 것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할까 이것에 초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채용팀으로 바꾸면 채용팀에서는 좋아하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주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접근을 일단은
가능성 높은 곳으로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직무 이동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놓고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평생 취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요. 네. 재원 쌤, 약간 저는 그 우리 고모님이 이러세요. 고모님이 LA 사신 고모님이 만나면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네. 듣고 있다 보면 끝이 없고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처럼 약간 되게 혼자 넋두리 하는 느낌이어서 어떤 네, 일단 LA에 계신 저희 김승재 아나운서 부모님 건강하시고요. 건강하게 근데 일단은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두 분 말씀이 너무 맞아가지고 더 첨언을 하기보단 본인의 지원의 어떤 범주를 넓힐 수 있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예.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빨리 합격하시고요. 직무 순환을 하신다면 좀 좋은 어떤 직장 생활 이어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분도 기운 뵙고 내시고요. 싶다. 이분도 왜 떨어졌나 해서 근데 방송 사고 여지가 그건 있어요. 아니지만. 말씀이 너무 기시면 네. 저희 멘트가 또 겹치니까요. 그래요.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찹쌀 두부두부님 두부 많이 드시고 더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예. 댓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응님. 이응님입니다. CJ E&M 공연사업 직무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23살 여학생입니다. 대학은 직어국 공대 섬유 관련 전공을 했고요. 네. 3학년 재학 중입니다. 내년부터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해서 2019년에 졸업 예정입니다. 학점은 현재 3점 초반대입니다. 2018년에는 캐나다로 한 학기 교환학생 예정입니다. 예. 자격증 토익 870, 토플 95, 커말 239, 워드 239, ITQ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자격증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청소년 멘토링 1년 이상, 요양원 봉사 5년 이상 했고요. 남친병 아동 소원성 취봉사 1년 했습니다. 알바, 영어학원, 공연 오퍼레이트, 공연회사, SNS 페이지 관리, 통역 알바 다양하게 했습니다. 기타로는 스페인어가 능통합니다. 또 국내 문화를 미군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했고요. 많이 했어요. 뮤지컬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등 행사 다양한 관련 공연 많이 홍보, 했어요. 진행 네, 스텝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했습니다. 예. 네, 통역 아나운서 활동도 했고요. 또 현재 지역의 콘텐츠 제작 관련 대외 활동 참여 중입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재단 대학생 기자단 활동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달 한 번 이상 공연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제 전공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음악을 하다가 공대를 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음악 과에서는 배치는구나. 네, 새로운 거,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적성과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 진짜. 자격증, 어학 점수, 교환학생 준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학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CJ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전공과 학점을 커버할 만한 스펙을 쌓고 싶습니다. CJ E&M이 글로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중국어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그 외에 다른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네. 겨울방학 땐 계절학기로 복전 전공 수업 듣고 중고 자격증 준비와 더불어서 내년에 갈 캐나다 교환학생 준비 및 난치병 아동 봉사를 또 열심히 이분 하세요. 약간 좀 휴머니스트야. 이분 보니까 요양원 봉사 5년 이상 했고 난치병하고 또 음악까지 하셔갖고 되게 좀 독특하네요. 네. CJ 전문가 예. 한번 해주시죠. 박송희 아나운서 있는 거 보니까 보험회사 광고 약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그죠? 거요? 아주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잘 부족해서 읽네. 마음이 약관이 급하네요. 네. 있으시죠. 일단 CJ 지원하시는 분은 더군다나 E&M의 공연 사업부다라고 하면 여기 학점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학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시즌에 재학생이 2.9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스페인어가 능통하다라고 했는데 왜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국어 자격증 이런 고민 좀 하지 마시고요. 스페인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어 자격증 따지 마시고요. 영어를 위해서 혹시 캐나다로 교환학생 가신다면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가겠다라고 하면 남미 쪽으로 가세요. 차라리. 그리고 다른 자격증 이런 거 스펙 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서부터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음악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벌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그래요. 본인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첫 네. 번째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15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중국어 하지 마시고요. 스페인어에 올인해 주시고요. 스페인어 자격증 따시고요. 그리고 이젠 페스티벌 그만 가시고 차라리 페스티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세요. 스텝으로서. 페스티벌에 스텝 일을 하지 마시고요. 페스티벌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떤 공연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 CJ가 추구하는 공연 사업의 의미를 느꼈던 그런 경험을 정리해서 말해줄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잘 다녀와요. 말씀도 20초 드릴 테니까 하고 별다방 아메리카노까지
정해주세요. 네. CJ ELM을 도전한다고 하면은 공연 관련된 이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원래 섬유공학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만을 생각하면 효성이라든가 아마 지금 공학이 되게 싫을 거예요. 본인의 삶의 이력을 보니까. 그러면 효성이나 코오롱 헤어업 직군으로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러하다 하면은 중국어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5급 정도 만약에 취득이 가능한다고 하면 서반어가 능통하니까 그것과 같이 조합을 통해서 서론 세컨 플랜, 그러니까 공연 기획 말고 다른 해외 영업 사원으로 내가 좀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공부하시고요. 아니면은 공부보다는 실무 이력에 더 많이 초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는 누구요? 아메리카노는 아까 누구? 저기 우리가 산업과학 했던 네. 이내 전화 아이반디? 이내전화 아이바니. 아이바니 이제 받을 수 커피 있게. 마시려고 커피 전화 받아라. 아이바니. 예, 커피 받았니? 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요. 그게 시작됩니다. 네. 레트로 전나 3가 시작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